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1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1번부터 4번 문제에 나왔던 가지문 김남조의 설목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김남조의 설목 한번 전문 읽어주시고요. 문제도 풀어봤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김남조의 설목이라던가 그 나지문의 김광섭의 겨울날 같은 경우는요, 지문은 낯설었지만 사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별로 어려운 게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김남조의 설목을요, 열린 마음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그닥 어려운 건 없어요. 우선 이 김남조 시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조 시인은 1927년 대구에서 이제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하셨고요. 숙명여대 국문과 교수로 또 일을 하셨는데, 이 김남조 같은 경우는 유명한 시가 몇 개 있어요. 바로 정념의 기라던가 겨울바다, 또 설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배울 제목이 설목이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눈이 쌓인 나무 또는 겨울나무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우리에게 상기가 되는데, 여기 겨울바다나 설일 같은 이 가장 대표적인 시들도 겨울의 이미지를 많이 씁니다. 특히 이 겨울바다 같은 경우는요, 공부를 떠나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주는 시 중에 하나이고요. 또 설일 같은 경우는 이 설목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김남조 시인의 어떤 시 경향을 보면은 소멸, 생성, 그 다음에 이런 시련과 고난에서 스스로를 성찰하는 그런 이미지, 이런 것들을 많이 쓴다는 시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시인입니다. 천천히 이제 1연, 2연, 3연, 4연으로 된 이 시를 한번 볼게요. 1연 같은 경우 보면은요, 나의 마음속 누구도 모르는 산 등성에 한 그루 설목을 갖고 왔습니다. 라고 이제 평이하게 시작을 합니다. 쉽게 생각해 본다면 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시는 화자가 전달해주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 화자의 존재가 드러나 있고, 화자는 앞으로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 나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내면, 화자의 내면을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누구도 모르는 산 등석에 한 그루 설목을 갖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시각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이게 만약에 화자라면 여기 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대요? 누구도 모르는 산 등성이가 하나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피어 있어요? 한 그루 눈이 쌓인 설목이 한 그루 피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지금 관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속에 한 그루 설목을 갖고 왔어.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여기서 이제 시를 보는 관점이 그거입니다. 어떤 대상을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시가 있는 반면에 나의 마음속에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이미지를 구체화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 어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끔 만드는 그런 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도 모르지. 왜?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는 나만 아니까. 그래서 누구도 모르는 산 등성이라는 건 여기서 속세라든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아주 순수하고 아주 결백한 그런 화자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에는 뭐가 있어요? 한 그루 설목을 갖고 왔습니다. 시에서 제목 중요하다고 했죠. 여기서 제목이 바로 뭐예요? 설목이잖아요. 그러면 한 그루 설목을 갖고 왔다라고 했을 때 이 설목은 바로 뭐냐?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화자는 내가 사랑하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임에 대한
그런 순수하고 결백한 사랑 또는 이것에 대한 아름다움을 내 가슴 속에 품고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언을 볼게요. 나뭇잎 지고 시냇물마저 여의는 가을을. 자, 이렇게 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시냇물이 여윈다는 건 콸콸콸 흘러가는 이런 여름에 쏟아지는 시냇물도 점점 가을, 겨울이 되면 메마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가을이라는 계절은 쓸쓸함을 주는 그런 계절적인 배경입니다. 그리고 가을은 상징적으로 이 소멸을 상징해요. 이게 가을의 최후의 계절이라고 믿었던 어느 그 날이라고 특정 그 날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최후의 계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먼저 알려드렸잖아요. 이 한 그루 설목의 의미가 임에 대한 사랑을 얘기한다고. 그리고 나서 여기 밑에 내용을 보면은 임과의 이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후라는 건 마지막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과의 이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사랑하노라 사랑하노라던 사람. 자, 여기서 사랑하노라 사랑하노라던 사람.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뭐가 돼요? 임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반복은 역시 리듬감을 살려주고요. 떠나고 없음이요. 아, 역시 이별을 했구나. 차라리 그 사람 난 너 사랑하니까 떠날래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미워하면서 나를 미워하면서 또 반복되고 있어요. 차라리 내 옆에 남아줌이 더욱 100배는 고맙고 복되었을 것을. 그래서 이미 나를 떠난 것에 대해서 이 사랑하노라와 미워하다라는 이 의미가 어떻게 돼요? 대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지만 한편으로는 대조가 되면서 차라리 내 옆에 남아준 게 100배는 낫다라고 해서 고맙고 복되다라는 이 표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조되는 것입니다. 대조는 항상 강조랑도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바로 가을에 떠났던 이 이별에 대한 화자의 생각, 뭐냐? 이미 떠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정서가 드러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물방울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두터운 철문 같은 고요 속에. 이미 떠났기 때문에요. 나의 이런 청각이 마치 멀어버린 것 같은. 물방울 소리는 빗소리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고요를 어떻게 비유하고 있어요? 두터운 철문 같다고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고독과 외로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요의 의미, 고독하고 외롭기 때문에 마치 홀로 된 그런 심정을 생각해주면 됩니다. 나뭇가지는 사철 뭐를 달아요? 고드름을 달고. 아, 이제 이 겨울이라는 배경이 됐구나. 그럼 이미 떠난 것은 가을이고요. 지금 뭐가 됐어요? 겨울이 됐어요. 가을에서 겨울로 계절이 어떻게 된 거냐면 변화된 거예요. 계절의 흐름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상의 흐름이 느껴진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소스라쳐 위로 설하게 뻗는 백엽보다도 희고 손실인 이 나무는 1년에서 뭐가 나왔어요? 설목이 나왔죠. 그리고 이미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면에 이 설목이 나왔다는 건 이미 내 곁에 있든 없든 나는 끝까지 임에 대한 사랑을 간직한다 라는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나뭇가지 사철 고드름 달고 소스라쳐 위로 설하게 뻗는, 자, 이게 이 설목이 설악이라는 거는 이게 큰 산 악자입니다. 그러니까 산의 맨 위 꼭대기까지 닿으려고 하는 이 나무가 백엽보다 하얗대요. 백엽이라는 것은 잣나무를 얘기하는데 이게 겨울철에는 눈이 쌓이면 굉장히 하얘집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희고, 자, 시각, 그 다음에 손이 시리다는 것은요,
바로 촉각적인 이미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 설목을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역력히 이 나무를 닮고 역력히 이 마음을 닮은, 이건 대구법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내 사랑이 이렇게 하얗고 순수하다.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라던가 대나무 같은 경우는요, 계절이 변해도 그 모습이 변하지 않아서 이런 절개라든가 지조를 얘기해요. 그래서 당신은 나를 떠나갔지만 나의 마음은 이 나무를 닮고 이 마음을 닮은 바로 이 설목과 같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붉은 날인과 같은 회상입니다. 자, 이거 붉은 나리는요, 이 나무에 빨갛게 칠해져 있는 어떤 형상을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내가 인과했던 그런 열정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건 과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를 돌이켜보는 회상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거 직유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의 마음에 대해서 설목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보세요. 당신이여 불씨 한 줌 먹고 죽어도 좋을 이 외로운 겨울밤. 자, 여기 당신이라는 거 당연히 누구예요? 이 사랑하는 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화자도 밝혀졌지만 청자도 나와 있는 거네요. 그 다음에 불씨 한 줌 머금고 어떻게 해요? 죽어도 좋을.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 절개와 지조가 요 앞에 있는 붉은 날인과 연결이 돼서요. 이거를 머금고 죽어도 좋을 정도로 당신을 영원히 사랑한다는 그 의미를 강조하고요. 이 외로운, 자, 화자의 심정이 바로 여기서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죠. 외로운 겨울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복.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겨울에 이별을 하게 된다면 이 김남조의 설목을 딱 읽었을 때 슬플 수 있고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대 마음은 왜 변했을까라고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3번의 보기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쉽게 설목을 이해하도록 이미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가에서는 이별한 뒤에 혼자 남게 된 화자가 내면의 슬픔과 자신의 사랑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서정적인 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설목의 상징적인 의미는 상대방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표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작품은 화자의 영원하고 순결한 사랑에 대한 정신적인 지향을 형상화하고 있다. 라고 미리 배경 지식을 확인하고 3번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